TBS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자,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가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기획 상담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복잡한 수시 전형의 특징을 하나하나 풀어보는 수시 전형 탐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2014학년도 수시 전형 가운데 가장 많은 신입생을 뽑는 논술 전형에 알아볼 텐데요. 자연계 논술 전형을 주제로 이 시간 그리고 앞으로 2주간 관련해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진학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 역시 모셨는데요. 먼저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하나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이신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또 수시 전형 탐구에서 집중적인 분석과 함께 또 상담을 해주실 전문가 두 분 모셨는데요. 명쾌한 분석으로 수험생들 사이에 인기가 아주 높으신 분입니다. 비전과 멘토 대표이신 하귀성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귀성입니다. 네, 그리고 논술로 대학 가는 법을 명확하게 알려주실 일산대진고 윤신혁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산대진고 윤신혁입니다. 네, 자, 이 논술 전형은 수시 전형의 핵심 전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하시면서 특히나 자연계 논술 전형 준비하시는 분들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자, 수시 전형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전형이 바로 이 논술 전형이 아닐까 싶은데, 지난 2주 동안 저희가 수요일에 인문계 논술 전형 특집을 보내드렸었는데, 자,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또 2주간 걸쳐서는 자연계 논술 전형 특집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이 논술을 준비하는 우리 자연계 수험생들 보약 같은 시간으로 만들어드릴게요. 자, 먼저 전경호 선생님께서 이 자연계 논술은 인문계 논술이랑 어떤 점이 좀 다른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인문계 논술의 가장 큰 특징은요, 출제되는 지시문의 영역이 뭐 경제학이라든지 사회학 혹은 역사학 등 인문학 영역의 지문을 발췌해서 출제되는 게 인문계 논술의 일반적인 성향이고요. 또 하나 이제 고려대를 포함해서 상위권대 일부 대학에서는 수리문항을 이렇게 한 문항씩 출제를 해서 변별력을 높이는 어떤 그 논술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또 일부 대학에서는 모집 단위가 경영계열이나 경상계열에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논술 문항의 이제 수리 영역과 관련된 문항을 출제해서 변별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자연계 논술의 특징이라고 그러면 자연계 논술은 철저하게 수학과 과학 영역에서 집중적으로 출제하고 있다. 이런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출제하는 방향을 보면은 수학만을 출제하는 대학이 있고 혹은 수학과 과학을 독립적으로 이렇게 출제하는 대학도 있고 또 수학과 과학을 통합해서 이 통합형 문제를 출제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좀 출제 유형을 좀 분석을 해보면요. 일단 제시문 분석형으로 출제하는 대학이 있고 또 논제 중심형으로 출제하는 대학들이 있는데 제시문을 분석한다는 것은 일정 분량의 제시문을 먼저 제시한 뒤에 수험생들에게 답안을 요구하는 그런 형태로 일반적으로 교과과정 범주를 넘어서거나 난이도가 높은 문항에 대해서는 제시문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인 출제 경향인데요. 서강대학교라든지 숭실대, 동국대, 아주대, 경희대 등이 이런 형태의 논술 출제 문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논제 중심형이라는 것은 지문이 거의 출제되지 않으면서 논제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바로 답안 형태를 요구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는데 연세대학교라든지 혹은 이화여대, 시립대 등이 이에 해당하는 논술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은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의 논술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를 먼저 파악한 뒤에 기출문항을 중심으로 차분하게 준비한다면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인문계 논술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자신이 가고자 하는 대학을 좀 잡고 그리고 그 대학에 맞는 논술 유형을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대학들이 입시 전형을 속속 확정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자연계 논술에서는 특히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하귀성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각 대학의 모의 논술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3학년도 기준을 가지고 또 올해 대학이 발표한 내용들을 감안했을 때 본다면 한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과학 논술의 선택형 대학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 늘어나면서 또 과학을 선택하는 숫자도 한 개 영역으로 제한하는 대학이 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적으로 수리 논술의 비중이 조금 강화되고 과학 논술의 비중은 조금 약화되는 이제 그런 국면을 좀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두 번째는
지금 새로 바뀐 교육부 장관께서도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고등학교 교육과정 연계에서 벗어나는 교과서 밖에서 출제되는 것에 대한 제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교과서 범위 내에서의 수리 논술 문제도 좀 출제되고 또 거기에서 추론 능력을 평가하려고 하는 어떤 대학의 움직임이 보인다라는 걸 두 번째 특징으로 말씀드리고 인문계하고 좀 다르죠. 자연계는 논증형 문제에서 추론 과정을 연결하는 풀이형 문제로 지금 진화하고 있다. 이런 측면들을 우리 친구들이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자연계 논술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살펴봐 주셨고, 자, 이번에는 윤신혁 선생님께서 그렇다면 우리 수험생들이 이 자연계 수리 논술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떤 부분에 주의를 해야 될지 짚어주시죠. 네. 우리 처음에 이 자연계 논술 문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해를 했잖아요. 네. 하나는 제시문을 주고 제시문 분석하는 유형하고요. 하나는 논제 중심 유형을 줬는데 사실 이렇게 문제 유형이 이렇다라고 단순하게 이해하기보다는 이 자연과학을 전공하는 학생들한테 도대체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 이렇게 따지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연과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이 자연과학 이론에 있어서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겠죠. 그래서 보통 이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연과학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십시오. 이런 문항이 많이 나오니까 네네. 평소 공부를 할 때 이런 수학이나 과학에 있어서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잘 이해하는 건 넘어서 잘 설명할 수 있는 것까지 능력을 좀 갖춰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논술 능력은 무엇보다도 이 사고의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그냥 답을 딱 찍어 이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답이 도출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추론하는 능력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게 자연계열 학생들한테 굉장히 함정과 같을 수 있는데 보통 이게 자연계열 학생들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도요 이렇게 답안지를 인문계열 학생들은 문제를 내면 몰라도 뭔가 쓰거든요. 네. 다 채우는 특징이 네네. 있는데 자연계열 학생들은 모르면 쓰지 않아요. 예. 그리고요 알아도 말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알아도 남들도 알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답만 딱 써놓고 너도 알지 않아?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계열 친구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자신이 왜 이런 답을 도출했는지에 대한 과정을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눈으로 드러나도록 사고의 과정이 눈으로 다 드러나도록 답안을 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과학 논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지 우리 학위 선생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게 이제 자연계 학생들 상담하다 보면 가장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이제 수능은 지난해 3과목 선택에서 올해 2과목 선택으로 줄어들었는데, 상당수 학생들이 2과목을 공부하지 않고 그냥 2학년 때까지 배웠던 원 과목에서만 수능 선택하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물리화학, 생명과학, 그 다음에 그 지구학 가운데 2과목 선택이 동일한 2과목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논술을 쓰고자 하는 대학이 과학 논술을 출제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능처럼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수능이 지식을 측정하는 거라면,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계 과학 논술 역시 추론 과정을 측정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이 학교에서 배웠던 과목, 그 과목을 수능으로 연결하는 과목은 기출문제도 많이 다뤄져 있고, 기본 개념 정리가 돼 있죠. 그러나 배우지 않았던 과목이나 투 과목에 대한 부분은 수능처럼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자주 출제됐던 빈도수가 높았던 기본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도 정확하게 읽고 그런 것들을 기출문제로 연결시키는 좀 훈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화면으로 지금까지 과학논술에서 출제되었던 과목별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화면 통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물리 쪽에서는 뉴턴의 운동 법칙이나 아니면 만유인력 그리고 일과 에너지 기본적으로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들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좀 체크하셔야 되고, 화학은 화학결합과 반응열이라든지 아니면 전기화학, 탄소화물 쭉 나오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물어요. 어떤 거 물냐면 일반 화학이 이제 화학 교과서로 포함됐으니까 좀 어려운 내용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가장 큰 하두는 교과서 밖에서는 출제되지 않는다. 대학 과정에서 출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반 화학 부분은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네. 자, 생명과학 파트인데요. 여기는 이제 세포 또는 유전, 순환, 물질에서 항상성 이런 것들 기본적인 테마에서 나오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놓으면 될 것 같고, 보통 지구과학 영역은 물리화학 또는 생물하고 연관지어서 주로 출제되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최근에 지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뭐 지진이라든지 또는 뭐 쓰나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 친구들이 챙겨주시면 나중에 배경 지식하고 연결될 때 상당히 좋을 것 같고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배경 지식을 애써 끌고 돌아가지고 낭패를 보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네네. 올해는 교과서 중심의 학습을 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자연계 논술 전형을 직접 지원하는 학생과 상담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역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저희 TBS 기적의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사전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사전에 접수한 우리 학생들의 자료를 우리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분석을 하시고요. 그 분석 내용을 생방송을 통해서 오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학생 전화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기계공학자가 꾸민 고3 학생입니다. 네, 역시 논술 전형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궁금합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수리과학 논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하귀성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네, 목소리 굉장히 차분한 학생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 2학년 때까지의 내신을 과목별로 좀 분석을 하면 자연계 학생에도 불구하고 국어교과 굉장히 좋습니다. 1.23 등급 나왔고 수학은 2.68이고요. 영어 2.77, 과학은 2.17이니까 주요 4개 교과의 평균은 2.24 등급이니까 나쁘지 않은 내신이라고 보고 3학 1학기에 내신 관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월달 학력평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국어하고 수학이 모두 다 2등급 이렇게 나왔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100분이 95.7이니까 반올림 확률 96 되겠죠. 1등급 해당됩니다. 물리화학은 각각 85, 84에 3등급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비교과 활동 보겠습니다. 예, 비교과 활동에서 일단 교내 활동을 보면 뭐 학급 정보부장이라든지 또는 창제부장, 동아리 활동에서는 1학년 때 기하탐구반 또 플라즈반 과학탐구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교내에서 뭐 독서 프로그램이나 영어 캠프 참여했었고요. 좀 눈여겨볼 게 방과후 학습을 좀 꾸준히 했어요. 그래서 2학년 때 155시간, 상당히 많은 시간을 참교했었고, 그 다음에 봉사활동은 총 99시간 했습니다. 자, 수상 내역 살펴보시면 교과후 수상 여러 과목에서 수상을 하셨고, 그리고 동아리 부수 활동 동상도 받으셨고, 또 학술제 보고서 작성에서 발표된 동상도 받으셨습니다. 모범 학생에서 표창장도 받았으니까 여러 분야에서 상당히 성실하게 임한 학생이다 볼 수 있겠네요. 자, 지망대학은 한양대학교 기계공학부, 서울시립대학교 통계학과, 그리고 중앙대학교 기계공학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을 좀 보면은 과학탐구 영역에서 이제 물리원과 화학원이 이제 3등급 정도, 아직 공부가 덜 됐겠지만 조금 미흡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하귀성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종합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일단 뭐 희망대학에 지원했던,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대학을 지원하려고 하는 친구들에 비해서는 내신이나 이제 비교과 특별 전형을 지원할 만큼의 경쟁력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게 이제 첫 번째로 분석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국어교과에 비해서 수학이나 과학교과의 내신이 상대적으로 조금 열악하다, 이런 부분들이 뭐 앞으로 이제 모의고사에서 조금 안정화시켜 나가겠지만 기복을 조금 보여주는 부분도 조금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면서도 학생부형 전형이나 그러니까 목표권 안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대, 시립대학교, 한양대 이상에서 생각할 때 목표권 안에서는 학생부형 중심의 입학사정관 전형이라든지 뭐 또는 어떤 서류나 스펙을 하려고 하는 입학사정관 전형은 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고, 3월 학력평가를 기준으로 희망대학의 정시 합격선을 좀 보면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뭐 한양대 같은 경우는 한 10에서 한 13점 정도. 네. 예, 이게 물론 이제 졸업생이 포함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네. 6월이나 9월 성적이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시립대학교, 중앙대학교 각각 뭐 3점에서 한 7점 정도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보면 10점 내 마이너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3, 4월 성적 가지고 단정 지을 건 아니고 남아있는 기간이 훨씬 많으니까 절대 시간은 많습니다. 분투하시면 좀 더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아마 수시 전략에서는 우리 친구도 전반적으로 가장 많이 뽑고,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논술 전형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거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선 선발의 조건, 그러니까 수능에서의 수학과학의 우수성, 이걸 먼저 입증해주면 실질 경쟁률은 물론 지난해보다는 다소 높아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등급합을 이제 보거나 100분위로 변경한 대학이 많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실질 경쟁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여기서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 선발이 가능한 수능 최저 등급을 마치고 그리고 논술 전형에 임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수시에서 논술 전형으로 볼 때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 지원을 했을 때 어떨까요? 네, 일목요연하게 제가 화면을 통해서 세 네. 대학의 어떤 전형 방법이나 최장력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양대학교인데요. 일반을 수자 기계공학부로 생각하신다면 우선 선발 60%죠. 일반 선발은 40%인데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은 논술의 비율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선 선발 수능 조건에서 올해 한양대는 우리 친구가 생각하는 기계공학부는 여기 이제 한양대는 과마다 달라요. 뭐 미래자동차나 에너지공학 같은 메이저 학과들은 우선 선발의 조건이 수학이 1등급하고 과학의 두 과목 모두 1등급을 요구하는데 기계공학부 같은 경우는 과학에서 한 과목 모두 1등급을 요구하거든요. 네. 그래서 수학하고 과학에서 1등급을 하시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조금 잘하는 국어 또는 수학, 영어 3개 100분위 합이 284 아니면 국어 못하면 수학, 영어, 과학 100분위 284를 만족시키면 우선 선발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이도저도 안 돼서 우선 선발이 안 되더라도 내신 2등급 때 초반이니까 일반 선발을 가시게 되더라도 수학과학 중에 하나만 2등급을 만족해서 2개 2등급을 하면 네. 일단 한양대에서는 수능의 조건은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대학의 특성이 이제 수리논술만 나오는 대학이니까 기출을 통해서 대비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중앙대학교인데요. 기계공학부 논술 우수자 전형입니다. 여기도 일단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은 비율이 60대 40인데 역시 학생부와 논술을 반영하는 방식이 다르죠.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학생부 반영 비율이 10% 증가했다라는 게 이제 중앙대학교가 학교교육 정상화에 좀 기여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보이는 거고요. 역시 중앙대학교도 우선 선발의 조건이 수능을 좀 더 잘 봐야 되는데 여기는 수학 B형과 과탐 등급합 3등급. 그러니까 과탐 두 과목을 요구하는 거니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네네. 아니면 또는 수학 포함해서 3개 영역의 100분위 합의. 그러니까 어떤 특정 과목은 수학만 지정한 거고요. 나머지 국어, 영어, 탐구 중 2개이겠죠. 그래서 3개 100분위 합이 286 되면 우선 선발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선발 내려가시면 3개 영역 등급합이 6이 되니까 이 점도 아마 우리 친구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시립대 통계학과인데요. 여기는 올해부터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의 추천 인원의 제한이 있죠. 몇 명을 추천할 거냐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 그러면 이제 내신 성적으로 추천이 될 거고 3학년 1학기 내신 관리 됐을 때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시립대는 모의고사의 발전 가능성을 봤을 때 소신대학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낮다. 적정대학 순으로 보니까 이거는 9월 모의고사 끝난 다음에 최종 결정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네. 선발 방식은 일괄합산이고 내신으로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추천을 받으니까 전형 요소 반영 비율은 논술 100입니다. 그러나 최장력 기준이 수학, 영어, 과탐은 2개 평균입니다. 과탐 비중이 큰 거예요. 그래서 2개 등급합 수학을 포함해서 반드시 4등급 이내에 들어야 된다는 수능 조건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각 대학의 네. 논술 유형은 어떤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한양대 수리논술만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수리논술 2문제 각각 3개의 질문 총 6개의 질문을 우리 학생들이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수투나 미분법 적분통계에서 나오는 미분과 적분 문제 연습 많이 하셔야 되고요. 기하벡터도 그리고 1차 변환 행렬에 속하는 여러 가지 지식을 다루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단답형과 증명형 두 가지 형태의 질문을 띄고 있다는 특성도 있습니다. 이 점을 조금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중앙대학교는 수리과학통합 형태인데 여기는 이제 한 문항에 5제 시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과학 2문제, 수리 2문제, 아니면 수학, 과학을 통합한 한 문제 형태로 5문장인데 여기는 이제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장을 짧은 문장을 읽고 각각의 문제에 답해야 되는 것과 또는 수학적 논리를 함께 풀어보는 어떤 과학 지문 같은 것도 훈련이 필요하니까 네. 중앙대 자연계 논술은 그렇게 쉽지 않다. 예,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친구가 접근하셔야 되고요. 자,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역시 수리 논술 형태로 120분 동안 세 문항을 푸는 형태인데 각 문항당 작은 문제 3-4개가 출제돼요. 그러니까 세 문항이라고 보지 말고 그 안에 또 제시문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여긴 단답형 문제고 그리고 그래프, 뭐 좌표 평면이나 함수 미적분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역시 이제 선생님께서 앞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이제 논술 전형에 응시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능 우선 선발 조건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 이 두 가지 조건을 좀 충족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또 이제 논술 전형을 준비한 학생들이 논술 전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자신의 내신의 불리함을 논술 전형을 통해서 최대한 상승시킬 수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고 이제 상향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도전을 또 많이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이제 성적이 좀 향상이 된다면 더 이렇게 노려볼 만한 대학은 좀 네.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3, 4월 성적으로 봤을 때 서울시립대가 소신이 아니다, 적정이다라고 봤으니까 조금 더 욕심을 내시고 9월 4일날 원서 접수하거든요. 그래서 6월하고 9월을 대비했을 때 제가 추천하고 싶은 대학은 일단 상향으로 고려대학교, 그 다음에 소신으로 서강대학교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기계공학을 생각하시는 학생인데, 그래서 이 두 대학의 선발 방식을 잠깐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인데요. 일단 고대 역시도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을 하는데, 일단 우선 선발의 비중이 70% 좀 높습니다. 네.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이 수학 1등급을 일단 하고, 영어는 B형이죠. 그리고 과학 중에서 한 개 영역 1등급을 합니다. 근데 과학은 2과목이니까 여기서 좀 생각하셔야 되고요. 일반 선발 내려가시게 되면 2개 2등급이고, 내신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연계는 내신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논술을 얼만큼 잘 썼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일반 선발에서도 가능성 기대하시면 될 것 같고, 소신으로 또 서강대인데요. 원서 접수는 9월달에 하지만 논술은 수능 이후입니다. 직후죠. 수능 직후 이틀 있다 보는 건데, 자, 우선 선발 70%고 일반 선발이 30%입니다. 참고하실 건 논술이 우선 선발에서는 70이고 일반 선발에서는 50인데 역시 여기도 최저학력 기준이 우선과 일반이 좀 다르니까 네. 수학과학의 100분이 약 188이 된다면 실질 경쟁률은 사실 5대1 이하로도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도전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이어서 두 대학의 논술 유형을 좀 분석해 드리면 고려대학교는 수리 논술이 나오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과학을 응시 전에 문제를 풀기 전에 문제를 선택해서 보는 대학입니다. 수리 논술의 비중이 조금 더 높다. 그래서 자주 출제되고 있는 기본적인 논제에 대해서 우리 친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과학 논술 같은 경우에는 물리나 화학, 생물, 지학, 지난해 기준으로 나왔던 문제들이 있는데 역시 교과서에서 배웠던 네. 기본 개념들을 정리해 나가신다면 충분히 준비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자, 서강대학교는 수리 논술로 변환을 한 대학이죠. 그래서 수리 논술만 주문항 120 동안 푸는 건데 역시 자료 분석 그리고 과제를 해결하는 형태로 분리돼서 출제된다는 측면에서 직접적인 과학적 지식보다는 실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자연과학적인 현상과 이걸 접목시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테스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역시 기출문제 통해서 대비하시면 서강대도 아마 6개 조합 가운데 하나로 충분히 도전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희망대학 외에도 고려대와 서강대까지 좀 추천을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예, 네, 어떻게 조금씩 그 윤곽이 잡히나요? 전반적으로 좀 궁금함이 있다고 그랬었는데. 예. 좋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지금 우리 학생이 근데 성적 추이를 보니까 네. 이과생임에도 불구하고 국어 성적이 좋고 영어 성적이 좋고 오히려 수학과 과학이 그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앞으로 남은 기간에 좀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까요? 일단 뭐 자연계 일반 논술 전형에서 각 교과별 반영 비율을 별도로 적용한 데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의 4개 평균 내신이 어느 정도냐를 이제 전체적으로 보는 거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신 2등급이냐 3등급이냐로 변별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논술의 변별이 더 높다. 이 점 우리 친구가 유념하신다면 일단 단기 목표로 말씀드릴 때 지금 중간고사를 보고 계시거나 준비 기간인데 시험을 보는 모든 기간을 포함해서 3주 이내에 좀 임팩트 있는 작업을 하시면 좋겠다. 이게 이제 단기적 목표에 제시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중기 목표는 아무래도 논술 전형에 도전을 하려면 우리 친구들이 참 그 우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안 하고요. 준비 안 하고 평소 실력으로 간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평소에도 실력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앞서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건데 본인이 가려고 하는 대학 또는 생각하는 대학 혹은 본인이 좀 더 가능성이 높은 대학들의 논술 유형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된다. 네. 그리고 그 대학들이 주로 다루었던 기본 개념들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측면에서 주 1회 논술 학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논술 대학 6개를 어떻게 조합할 거냐는 3, 4월 성적 가지고 기준 잡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은 그냥 러프하게 말씀드린 건데 6월 목평 그 다음에 졸업생이 상당수 참여하는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 최종 결정해도 되는 거니까 일단 아웃라인 잡았으면 좋겠고요. 장기적인 목표는 일단 수시에서도 우선 선발 그리고 수시 안 되면 정시까지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친구는. 그렇죠. 그럼 수능 준비인데 목표 점수는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등급으로 하지 마시고 국어 92점, 그 다음에 수학에서 4점짜리 2개 틀려보는 거예요. 그럼 92점입니다. 그 다음에 영어는 95점, 과학탐구 50점 만점에 45점 이상 하겠다. 그러면 아마 지금 우리 친구가 생각하는 뭐 중앙대학교나 시립대학교는 그냥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네. 그럼 그 이상에서 조금 더 비전 있는 어떤 대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선생님 말씀 잘 이해했죠? 예, 네, 조언, 답은, 내용 또 저희가 이메일로도 다시 한번 보내드리니까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고3 자연계 학생의 합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은 현재 가장 불안정한 수학과 과학 성적 향상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수학, 과탐, 영어, 국어 순으로 시간을 분배해서 효율적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원 대학의 논술 유형을 준비하시고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우선 선발 조건에 들 수 있도록 노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 점수로는 국어 92점, 수학 92점, 영어 95점, 과탐 45점 이상이고요. 추천 전형입니다. 상향 지원에 해당하죠. 고려대학교와 한양대학교, 소신입니다. 서강대와 중앙대, 적정은 서울시립대를 모두 논술 전형으로 추천해드립니다.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수시 전형 특집 자연계 논술을 주제로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학생을 위한 상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고 자연계 3학년 학생입니다. 네, 반가워요. 어떤 역시 논술 전형을 고민을 하고 있나요? 네. 네, 좋습니다. 이번 상담과 분석은 윤신혁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우리 학생의 성적부터 같이 먼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보시면 일단 국어가 3등급, 수학이 2.5등급, 영어 2등급, 사회 2.9등급, 과학 3.8등급에서 국영수가 2.9등급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모의 수능 3월 모의고사를 기준해서 봤을 때 국어 1등급, 수학 1등급, 그 다음에 영어 3등급, 그 다음에 과학에서 4등급, 2등급 해서 국영수, 과학에서 2등급 정도로 보여집니다. 네, 자, 비교과 활동도 보겠습니다. 네, 그럼 비교과 활동을 같이 보면요. 이 친구는 보면 저는 비교과 활동의 내용을 보면서 와, 이 친구 정말 대단하다. 막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이 친구는 보면은 특히 동아리 활동에 보면 1학년 때 퍼즐 수학반을 했는데 2학년 때 영어 신문반을 하는데 이게 이 학교의 창간 멤버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학생이 1년 동안 이 영어 신문에서 다룬 내용이 무려 한 4가지 정도 되는데 뭐 동문회에 인터뷰를 간다든지 아니면 뭐 연세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한다든지 아니면 청소년 자살 문제 등에 대해서 특집 기사를 쓴다든지 뭐 이런 아주 굵직굵직한 것들을 아주 핵심적으로 잘 다루었던 그런 친구였고요. 그다음에 이런 활동과 연관이 돼서 뭐 경향신문사에서 했던 뭐 기획기사로 나왔었죠. 10대가 아프다. 이런 패널로 참여해서 실제 자기 그 청소년의 입장에서 자기 의견을 이야기했던 그런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봉사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뭐 지도한 경험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뭐 이런 학생이다 보니까 뭐 학업에 있어서나 뭐 교과에 있어서나 그다음에 학력에 있어서 아주 우수한 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이 친구가 대단히 궁금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탭스 859점. 네, 이 정도 점수면은 이걸로 좀 뭔가 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특징도 네.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네, 우리 친구의 그럼 지망 대학을 보니까요. 1지망은 성균관대 생명과학과, 2지망은 중앙대 생명과학과, 3지망은 중앙대 컴퓨터공학부 이렇게 3개 대학과 학과를 지원을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이 친구는 이제 나중에 장래에 뭐 약학 계열의 연구원이 되고 싶다 이런 의사를 가지고 있어서 생명과학과를 지원하는 게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뭐 포부, 뭐 계획이라고 네. 할 수 있고요. 컴퓨터공학과는 뭐 이거 다음 두 번째 카드? 뭐, 예. 뭐 네. 이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예. 네, 우리 학생의 이제 성적과 비교과를 보다 보니까 이제 성적에서 또 수학 100분위가 99, 이게 만점 받은 네. 거죠. 수학 분야에서 굉장히 우수함이 네. 보이는 학생인데 우리 윤신혁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어떻게 분석하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친구의 그 성적은 제가 처음에 보고는 참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는데 3월 모의고사를 보면요. 일단 이 친구가 3등급 성적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 내신 성적에서도 보면 영어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이 친구가 사실 보면 초등학교 때 그 외국에서 어학연수 과정을 혼자 이렇게 자기주도적으로 하고 온 네. 경험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1학년, 2학년 6월, 11월 모의평가에서 보면 4번 시험에서 3번 영어를 만점을 받은 그런 친구거든요. 근데 이 친구를 잘-- 1학년 1학기 때 영어가 3등급, 1학년 2학기 때 1등급.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때 3등급, 2학년 2학기 때 1등급, 뭐 이런 성향을 좀 가지고 있어서 예. 이 친구는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학업 능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일단 두 가지 면에서 하나는 자기 성적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문제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보통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문제를 풀 때 보면은 시험 문제 답을 골라야 되는데 시험 문제를 푸는 순간에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아, 진리가 어디에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유형이 아닐까? 뭐 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비교과에서 드러난 이 친구의 특징을 한마디로 꼽으라고 하면 저는 자기주도성. 그래서 이 담임 선생님도 이 친구에 대해서 평가를 뭐라고 했냐면 굉장히 눈에 두드러지게 학업 성적이 올라가는 게 보인다. 네. 뭐 이렇게 얘기했던 면이 있고요. 또 보면 학교에서 보통 이렇게 딱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목만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전반적으로 학교 생활을 두루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 음악, 미술, 체육 두루 다 아주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을 만큼 전반적으로 자기 의지가 강하고 그리고 자신의 의지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겸비하고 있는 그런 친구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이 학생 그렇다면 지금 논술 전형을 좀 고려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좀 분석을 해주셨지만 자연계 학생이지만 인문학적 소양도 아주 충분히 갖고 있는 학생인데 자, 이런 관련 능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논술 유형을 잘 찾아내는 것도 이 학생을 위해서 좀 소중한 정보가 아닐까 싶거든요.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에 지원할 경우에 이 학생은 어떤 좀 합격 가능성을 보일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친구가 지금 그 희망하는 대학들이 있는데, 그 희망 대학이 보면 성균관대, 중앙대 생명과학과, 그 다음에 뭐 중앙대 컴퓨터공학과인데, 이게 만약에 지금 3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정시에 그냥 지원을 하면, 대략 한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했을 땐 성균관대하고 중앙대학교가 한 20점에서 한 25점, 그 다음에 뭐 중앙대 컴퓨터 과 같은 경우는 한 15점 정도가 약간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제가 그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 친구가 평소 가지고 있는 학업 능력보다 모의고사 성적이 상대적으로 너무 저조하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예. 생각 때문에 저는 이 친구가 지원하는 대학이 뭐 정시에서 이 3월 성적이면 좀 어렵지만 평소 이 컨디션이 잘 발휘된다면 사실 정시에서도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지난 3월 영어 시험 보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나요, 혹시? 영어 시험이요? 네네네. 저 3월에 100점 맞았는데 아, 그래요? 저희가 좀 자료를 잘못 깔고 왔나요? 예. 근데 자료를 보니까 수학이랑 영어가 바뀐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렇구나. 예. 어쩐 선생님이 네. 의아해 하시는 게 많네요, 그러면. 네. 영어 실력이 아주 뛰어난 학생인데. 네, 네. 그럼 오히려 네. 더 문제가 아닙니까? 인문계가 아니라 자연계인데 수학 성적이 좀 많이 저조한데요, 선생님? 네, 그런데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네. 자기가 이렇게 목표한 것들을 이렇게 극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이 친구가 이렇게 내신 성적에서 3등급을 1등급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면 수학 성적도 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예, 예. 차분하게 하나씩 준비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학생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 혹은 우선 선발 기준을 이렇게 높게 잡고 네. 공부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희망하는 대학을 이제 공략할 수 있다는 그런 평가이신데요.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을 포함해서 목표 대학으로 잡고 있는 대학 어느 대학에 좀 도전하면 좋을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이 친구가 이제 우리 학생이 목표하고 있는 대학이 주로 성균관대, 중앙대, 생명과학과 뭐 이런 학과인데 일단은 먼저 이 친구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이제 논술 전형을 저는 추천을 했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 친구가 보통 이제 자연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학만 잘하고 뭐 국어 너무 못한다든지 아니면 답만 낼 줄 알고 사고 능력은 별로 없다든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표현 능력도 있고 사고 능력도 가지고 있어서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 중에서도 학생들의 종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 대학이면 이 친구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추천드리는 대학을 한번 네네. 같이 좀 화면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예.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중앙대학교 논술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보시면 수시 모집에서 한 800명 이상 이렇게 선발을 하는데요. 우선 선발 60%, 일반 선발 40%인데 우선 선발에서 논술을 70% 정도 반영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이제 우선 선발의 최저 학력 기준을 보면 국어, 수학, 영어, 수학 과탐 등급 합의 3 이내거나 또는 국어, 수학, 영어, 과탐 중에 수학
B형 포함 세계형 100분 합 286 이상이다. 이래서 이 친구가 국영수를 중심으로 해서 성적을 어느 정도 확보한다면 네. 우선 선발 기준도 충분히 충족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다음에는 성균관대학교 전형을 한번 보면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비중이 특히 논술 전형에서 선발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대학인데요. 일단 우선 선발 같은 경우는 논술이 무조건 70%나 되는 거죠. 그래서 논술에서 좋은 답안을 작성을 하면 우선 선발 기준을 충족했을 때 이 학생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우선 선발 기준을 일단 살펴보면 수학과 과학의 등급합이 3 이내거나 그다음에 수리 B, 영어 B, 100분위 합이 190 이상이면 우리 친구가 충분히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친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보는 대학이 바로 이 연세대학교인데요. 이 친구가 이 상담서에도 그런 내용을 썼더라고요. 선생님, 이거 연세대나 이런 데를 제가 지원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연세대 같은 경우는 보면은 우선 선발, 일반 선발 해서 우선 선발에서 학생부 30에 그다음에 논술 70, 일반에서는 학생부 50에 논술 50인데 이 연세대학교 문제는 지금 어떤 특징을 좀 가지고 있냐면 이 연세대학교 문제는 다른 대학에 비해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능력이나 추론 능력을 훨씬 더 중요하게 다루는 대학이라는 점 때문에 이 친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능력들이 충분히 발휘된다고 하면 일단 논술 시험에서 다른 학생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답안을 쓸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최종 학력 기준도 이 친구가 충분히 남아있는 시간에 그 기회를 활용을 해서 이 친구가 착실히 공부를 한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지금 간략하게 연세대 얘기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중앙대와 성균관대를 포함해서 연세대까지 자연계 논술에 있어서 어떤 출제 경향을 갖고 있는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이 세 개 대학의 논술 유형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일단은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 일단 공통적인 내용은 뭐냐면 맨 밑에 보면 출제 기준으로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일단 이 세 개 대학이 모두 다 교과서를 중심으로 출제를 한다라는 겁니다. 교과서를 중심으로 출제하겠다는 내용은 뭐냐면 자연계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자연과학 또는 수학에 있을 기본 개념과 원리들을 중심으로 출제를 하고 자연계열 학문을 이수한 과정에서 필요한 사고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세대 같은 경우는 보면은 문항이 수학 한 문제의 과학 통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 통합이라고 되어 있는 이 문항의 특징을 조금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단순하게 너 이거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문항이 아니라 이걸 알고 있어도 추리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면 풀지 못하는 그런 문항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연세대 문항을 접근하는 방법을 제가 수리 개념 및 논리력, 그 다음에 종합적 사고력을 충분히 발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친구가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자, 성균관대 문항은 각 영역 개별 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두 문항에 물화생 영역, 물리화학 생물 영역에 각각 한 문항이 주어 있는데 이 성균관대 문제 같은 경우는 성균관대는 이제 가장 큰 특징이 시험 시간은 120분으로 정해져 있는데 실제로 학생들의 답안을 쓰는 분량이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어떤 특징이냐면 다른 대학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한 20대, 30대 이렇게 몰린다고 하면 그중에 한 절반 정도가 답안 완성을 못 하거든요. 네. 근데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분량의 제한이 없다 보니까 완성을 못 하는 친구는 없는 거죠. 근데 의미 있게 완성하는 친구가 드뭅니다. 아하. 특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자연계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무뚝뚝한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 그냥 답만 딱 구해놓고 네. 또 너도 알겠지. 예. 내가 아는 걸 너도 모르면 네가 교수냐. 뭐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충분히 학교에서 준 답안지 공간을 넉넉하게 사용하고 이 사고의 과정을 잘 풀이해서 쓴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앙대는 앞에서 우리 이제 하기성 선생님이 설명을 같이 해주셨는데 네. 이 중앙대도 역시 다른 대학하고는 다르게 예를 들면 다른 대학하고는 다르게 수학하고 과학에서 통합적으로 문제를 측정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한양대나 아니면 이화여대나 이런 대학들은 보통 이렇게 직접적으로 수리 영역이나 아니면 간단한 풀이 이런 중심으로 내는 특징이 있다면 이런 이 세 개의 대학이 모두 다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중심으로 출제를 하는 대학이다
이런 걸 염두에 두시면 이 세 개의 대학을 따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네네. 연관성을 가지고 충분히 같이 준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윤신혁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원하는 성균관대와 중앙대 그리고 또 연세대까지 포함을 해서 논술 출제 경향을 좀 짚어봐 주셨는데요. 자, 그럼 여기에서 저희가 중앙대학교 자연계 논술 출제위원으로 계시는 송광용 교수님과 직접 전화 연결을 통해서 이 중앙대 논술 우수자 전형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 상담 학생들을 포함해서 많은 수험생들이 중앙대 논술 전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중앙대 자연계 논술 전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전반적인 사항을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예, 중앙대 자연대 논술의 가장 특징은 여러 교과목 내용이 우선 함께 적용되는 그런 통합형이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제시문에 주어진 두세 가지 교과목의 내용을 함께 사용한다는 점이 가장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논술을 통해서 주로 이제 평가하고자 하는 바는 학생들의 지식을 응용하고 운용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의 지식을 알고 있느냐 여부를 묻는 게 아니라 제시문에 주어져 있는 한정된 지식을 문제풀이에 잘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이제 지혜로운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데 그 의도가 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교수님 그 작년에 비해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우선 크게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은 일단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배웠던 교과서가 2011학년부터 아마 새롭게 적용된 교과서인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특히 이제 과학 교과서가 근래에 이루어져 있는 첨단 연구 결과들이 대거 포함되는 형식으로 내용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교과서 내용을 저희가 우선 제시문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점이 크게 달라진 점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동안 중앙대학교 자연계 논술이 주로 물리, 생물, 수학을 중심으로 출제되었는데요. 올해 논술에서는 많은 고등학생들이 선택해서 공부하고 있는 화학도 함께 포함시키기로 결정을 해서 그래서 물리, 화학, 생물, 수학 이 네 과목을 중심으로 해서 출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네, 지금 올해 이제 변화된 것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이 화학이 이제 추가됐다는 점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험생들에게는 그만큼 이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올해 이제 중앙대학교 자연계 논술은 어떤 형태로 출제가 될 예정인가요? 예.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대 자연계 논술은 전통적으로 통합형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올해도 이러한 출제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고요. 학생들이 배운 과학 및 수학 교과서의 내용에서 6개 내외의 제시문이 일단 발제가 되고요. 문항수는 주관식으로 5문항이 출제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문제풀이 시간은 2시간인데요. 그래서 각 문항을 풀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두세 개 교과목에서 각각 발췌되어 있는 제시문의 내용을 이해한 후에 이를 문제풀이에 통합적으로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형식으로 문제들이 출제될 그런 이제 예정입니다. 네네. 네, 중앙대학교 자연계 논술을 응시하려는 우리 많은 학생들이 아마 걱정이 좀 많을 텐데요. 특히 자연계 논술에 응시하는 학생들 가운데 어떤 점에 좀 유의하면 좋을지 좀 조언을 해주시죠. 예, 중앙대 자연대 논술이 평가하고자 하는 바가 제시문에 주어져 있는 지식을 활용하고 문제풀이에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학생들이 평소에 잘 아는 내용이 출제되었다고 해도 학생들은 제시문에 충실히 근거를 해서 답변을 작성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맥락에서 학생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문제가 출제되는 상황에서도 너무 당황하지 말고 제시문을 잘 읽어보면 문제풀이의 핵심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중앙대 자연계 논술에 도전할 학생들에게 당부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중앙대 자연대 논술에서 출제되는 5문항이 사실 동일한 배점을 가지고 있지만 뒤에 문항으로 갈수록 난이도가 점차 상승하는 전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이 점을 고려해서 본인이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점수를 얻기 위해서 각 문항별로 시간 배분을 할 때 신경을 좀 잘 써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답안지에는 각 문항별로 공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채점이 불가능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스캔을 해서 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답안을 작성하실 때는 시험지의 여백을 미리 확인해 본 후에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문제를 한번 써보고 답을 써본 후에 그래 다음에 이제 최종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아울러 마지막으로 자연계 논술은 기본적으로 수리 논술이기 때문에 자연 계열의 언어는 바로 이제 수학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이제 문항에 보면은 이러이러한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라는 식의 요구를 문항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수식 전개를 통해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잘 기억을 해주고 또 한 가지 이제 첨언을 드리자면 중앙대 자연계 논술에서는 그래프를 해석하고 이를 이용하는 문제가 꾸준히 출제된다는 점도 아하. 학생들이 주목할 만한 뭐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중앙대 이 논술 전형을 준비한 학생들이 아주 소중한 지금 정보를 얻어간 것 같은데요.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 중앙대 자연계 논술 출제위원이신 송광용 교수님으로부터 이 논술 전형의 특징 그리고 대비법 그리고 어떤 점에 주의해야 되는지까지 좀 상세한 정보를 전해드렸는데요. 자, 우리 학생 지금 혹시 잘 듣고 있어요? 네. 네, 중앙대를 원했는데 이 중앙대 관련해서 모의 논술도 있다고 하는데 참가를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번 주에 봤어요. 아, 보면서 어떤 점을 느꼈어요? 아, 험난하겠구나. 쉽지는 않겠구나. 네. 자, 그래도 열심히 하면 됩니다. 우리 도전해보죠. 자, 그렇다면 선생님 앞서서 우리 교수님께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자연계 논술의 경우 어떤 점에 좀 유의해야 될지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정리를 해보면요. 자연계 논술은 교육과정과 EBS 지문과 연계해서 출제가 되니까 그에 맞춰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요. 수학 중에서는 뭐 2차 곡선이나 공간도형과 벡터, 미분과 적분 영역이 주로 출제가 되는데 올해는 삼각함수와 또 초월함수, 행렬의 1차 변환이 추가되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연습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선생님들 말씀 그리고 또 중앙대 교수님의 말씀도 직접 들어봤는데 우리 학생 앞서 선생님께서 보완해야 될 점에 대한 좀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잘 기억하고 있죠? 네. 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저희가 또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잘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수시에서 논술 전형을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특히 우선 선발 기준을 목표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지원 대학의 논술 유형에 맞게 대비를 하셔야 하고요. 단순한 수학 문제를 푸는 형식보다는 종합적 문제 해결형 논술이 학생에게 더욱 유리하다는 점도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네, 추천 대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자, 오늘 수시 전형 탐구 자연계 논술 전형 첫 번째 시간 함께 하셨는데요. 소중한 조언해 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귀석 선생님 그리고 윤신혁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선택 특성화 고등학생들을 위한 수시 전형 주제로 함께 할 텐데요.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내일 이 시간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